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 이쪽에 좀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WTI가 간밤에 좀 급락했어요. 8% 정도 밀렸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외신에서 어떻게 봤나요? 네, 이번에 오펙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Oil slides on strong dollar and weaker demand outlook. 네,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석유 수출 기구가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70만 배럴 증가하는 것에 그쳐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우선 이 1분기 수요 전망치는 상향을 했지만 2분기 수요 전망치는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계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분기 수요는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내년 원유 수요는 하루 270만 배럴 증가한 평균 1억 300만 배럴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분기별 말고 연 단위로 살펴봤을 때도 연간 증가분은 올해보다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비오펙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량 추정치는 6월에 예상했던 수준과 거의 같은 하루 210만 배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의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쪽에서의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년 비오펙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은 하루 170만 배럴 늘어나면서 평균 6,74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 쪽에서는 소비가 탄탄하고 또 특히 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다면서 여행과 운송, 레저, 접객 등 이런 접촉 강화형 서비스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소비가 탄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계속되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팬데믹, 인플레이션 상승과 또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 국가 부채도 늘어나게 되고 또 중앙은행 등의 이런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은 이 하강 압력을 버텨야 하는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조금 더 공급량이 늘게 되고 수요가 둔화된다면 확실히 유가에는 좀 하락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오늘 금통위도 열릴 텐데 요즘 강달러 기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일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로 하락도 이렇게 달러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이번에 유로화와 달러가 페리티의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달성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 reaches parity against the dollar, hits its lowest level against US currency since December 2002. 네, 바로 멘트 살펴보시죠. 미국 달러의 초강세 흐름 속에 유로와 달러 환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1 등가 교환을 뜻하는 이른바 페리티를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유로 달러 환율이 0.9998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페리티가 깨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곧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던 이 유로화마저도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미국보다 전 세계 다른 지역들이 경기 침체 공포에 더 취약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유로화 같은 경우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이렇게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 에너지와 좀 관련이 있었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침체 공포가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이 페리티를 2002년 이후에 다시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의 제재가 가속화되자 이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일부 중단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좀 유럽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8.6%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되었던 이 유로화가 달러와 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페리티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유로화보다는 달러 쪽에 조금 더 안전성이 있다고 현재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유로화의 가치가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네, 우선 이렇게 멘트 하나 살펴보시면 중앙은행, 유럽의 중앙은행이 좀 곤란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1유로당 0.9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더 나아가서 다른 통화들의 가치마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유로화만 두고 봤을 때 이 가치가 더 하락한다는 것은 ECB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ECB가 좀 곤란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온 건데요.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버리의 분석가인 한 선임 애널리스트는 유로화될 큰 손실은 ECB가 더 단호하게 금리 인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분열 방지 도구가 실제 작동할 것이라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이 유로 약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이런 정책 기조가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ECB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와 달러의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 개별 소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해서 계약 파기 선언을 했고 결국엔 책임전가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도 소송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보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CNBC 보도 내용 가져왔습니다. Twitter sues Elon Musk to enforce original merger agreement. 네, 바로 지금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440억 달러 거래를 종료한다고 말한 이후 트위터는 화요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약상 의무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밝혔는데요. 지금 트위터 측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지금 이런 계약 파기 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또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앞서서 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트위터가 정보 제공 등 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방의 결말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CNBC 쪽에서는 총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소송전으로 갈 경우에 트위터가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이 2가지 결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머스크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트위터가 승소를 하되 법원이 머스크에게 인수 대신 트위터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판결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로 머스크가 승소할 경우에는 인수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게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3가지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합니다. 또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머스크와 트위터가 합의를 한다면 갈등의 종지부를 조금 더 쉽게 빨리 찍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트위터가 인수가를 낮춰서 재합의를 할 수도 있고 머스크가 인수 협상 당시 합의했던 이 파기 수수료인 10억 달러에 수십억 달러를 더 얹어준 다음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총 8가지 시나리오가 왔는데 여기서 소송을 할 경우 또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5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에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트위터,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소송의 가지수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우의 수들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